여러분, 저는 지금 두 번째 인터뷰를 갑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아이고, 비가 와요, 비가 와. 네, 다시 저는 원래는 이제 농사로 활동을 하다가 여행, 이제 세계 여행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제 여행을 100일 동안 다니면서 저의 뭐 희노애락에 담긴 여행 유튜브를 지금 6개월째 운영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소속사는 없고요. 나이는 26살, 네, 93년생입니다. 혹시 실례받을 수도 있는데 대학이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공했어요. 법학과예요? 네. 퇴사를 한 이유는 노동 분쟁에서 이제 발생한 거니까 그 회사 생활을 좀 깊이 해보고 뭐 퇴직금도 받아보고 좀 그런 걸 다 겪어봐야 이제 정말 실무적인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이론적인 부분에 한정됐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생일이 이제 다가오는데 생일 때 히말라야 정상에서 네, 히말라야를 생일을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네, 그때가 이제 그 결심을 한 게 3월이었는데 그 결심이 들자마자 3월 말에 바로 떠났거든요. 아신 거죠? 네, 장학금을 모았어요. 대학 시절 때. 혹시 네. 얼마 정도? 1,000만 원? 그러니까 가긴 갔었어요. 해외 동남아권이나 이런 데 부모님 따라서 가긴 갔었는데 그 간절함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제 돈을 써서 가는 거랑 부모님 돈으로 가는 거랑 조금 달랐었고 정말 진정으로 제가 여행을 원해서 떠난 건 처음이에요. 세계 일주를 제가 떠나기 전에 베트남으로 한번 갔었어요. 혼자 간 게. 그때가 이제 처음이었거든요. 한 달 전에. 세계 일주 한 달 전에. 뭔가 한 연습 삼아 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때 비행기에서 엄청 울었어요. 비행기 안에서요? 네, 비행기 안에서 그때 막 옆에 이제 가족들이랑 애기랑 있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내 어린 모습 같고 이제 지금 내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가는 게 뭔가 나 스스로 설 수 있는 지금 하나의 한 전환점이 된 것 같다. 그걸 이제 비행기 안에서 느끼고 그때를 계기로 뭔가 나 혼자 여행을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이후로 더 자신감을 갖게 된 거겠네. 네, 뭔가 결심을 하게 됐죠. 나도 이제 좀 더 강해져야겠다. 이런 좀 더 생각. 확실해지고. 네, 확신이 들었어요. 여행 유튜버가 될 거라는 이런 목표를 두고 아니요, 전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노무사, 그러니까 블로그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공부 방법 중심으로 운영을 했어요. 제가 합격생이니까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합격했다라는 거를 정말 상세하게 올렸었고 유튜브로도 그걸 중심으로 올렸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여행을 가다 보니까 유튜브를 멈추기는 싫고 그냥 제 여행을 그냥 희노애락을 다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그걸로 확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늘어나서 여행 유튜버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그러니까 철저하게는 절대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네팔을 가서 히말라야에서 일단 생일을 맞자. 그러니까 그 생각을 오로지 그 목표. 네, 그 목표로 저는 복장도 제대로 안 챙겼고요. 네팔 다음에 인도를 가야겠다까지만 정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아웃 티켓도 정하지 않고 날짜 언제 돌아올지도 정하지 않고 그냥 갔거든요. 돈이 떨어지면 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그 정도로만 정했고 히말라야 이제 딱 네팔 도착했을 때 가야 될 호텔 그 정도만 정하고 인도도 그냥 네팔만 끊고 갔어요. 그냥 그때는 어떻게든 살아남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 없이 그냥 거의 좀 설렘으로 히말라야 이 하나 목표로. 네, 일단 히말라야를 밟고 나서 내려와서 생각해보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했어요. 사하라 사막에는 많았어요. 정말. 근데 그 다른 외의 지역에는 한국인 거의 못 봐가지고 좀 외로웠던 기억이 나요. 여자 혼자서 오신 여행자도 있었어요. 여자 혼자서요? 네. 사막에서 봤어요. 사막에서. 있었어요? 네, 여자 혼자 간 한국인. 한 분 봤어요. 저 말고. 네, 3, 4개월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는 유튜버로 활동할 생각이 없었고 취업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전에는 와서 좀 한 달 정도 여유분을 남겨놓고 하반기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3, 4개월을 미리 예상을 하고 갔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조금 그립기도 했어요. 후반부로 갈수록 한국 음식도 먹고 싶고 한국 친구들 가족도 보고 싶고 그런 생각 때문에 한국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죠. 네. 비교해서 어디가 더 좋았는지. 저는 모로코. 유럽보다 모로코가 제일. 네. 저 스타일이 약간
이게 막 쉬고 막 행복하고 막 뭔가 여유롭고 물론 그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익스트림한 것도 좋아해요. 익스트림한 그런 좀 네. 미지의 세계를 뚫는다는 그런 거에 약간 쾌감이 있거든요. 정말 남들이 잘 모르는 그런 데를 약간 가보고 제가 그런 호기심을 좀 충족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가 힘들면 유럽 가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익스트림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 왔다 갔다 해야 좀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이겨내는 방법을 알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좀 강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여행도 물론 쉬려고 가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제 자신이 성찰하는 것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고 작은 것에 진짜 감사하게 되고 여행 관련해서 밑에 진짜 성격은 진짜 성격은 약간 좀 직선 스타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직진하세요. 그러니까 곡선이 아니고 성격 자체가 돌아가지 않고. 네 그냥 직진하는 그리고 약간 추진력 있고 행동을 먼저 해요. 생각보다 일단은 해보고 깨닫고 그런 스타일. 그런 네. 평소 그런 성격이 여행하는데 도움이 되셨어요? 엄청 도움이 되죠. 고민 여행 되게 시간이 짧은데 고민만 하는 거면 좀 시간이 아깝죠. 그래서 일단은 직진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폴란드에서 헝가리 갈 때도 그냥 일단은 버스표 끊고 헝가리 갔거든요. 그냥 갔어요. 그리고 딱 도착했어요. 그러고 이제 뭐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하철표로 해가지고 숙소 일단 시내로 가자 해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는 것도 뭔가 그런 대처 방법 이런 걸 알게 되니까 평소에 직진하는 이런 성격이시면 혼자 여행하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외로우면 또 힘든데요. 대체적으로 제가 결정하고 모든 거를 제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훨씬 혼자 하는 게 편하긴 해요. 맞아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힘든 데는 저는 혼자 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바다나 약간 그런 데는 혼자 가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고 행복할 때 또 같이 행복하면 더 좋아요. 두 배가 가족 되고. 생각나요. 네, 행복할 때는 이걸 나 혼자만 느끼면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같이 행복을 느끼는 게 좋다 보니까. 네. 일단은 이제 호텔을 갔죠. 근데 히말라야를 이제 가야 되니까 일단은 그 호텔 사장님한테 이제 히말라야 갈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분들도 이렇게 투어 연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분을 믿고 갔어요. 히말라야 등반 포터를 고용했어요. 포터라고 제가 그 큰 짐을 20kg를 들고 7박 8일을 갈 수가 없으니까 짐을 들어주시는 포터를 보통 다 고용을 하시거든요. 포터를 이제 같이 했는데 그러고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너무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냥 과잠만 하나만 들고 갔거든요. 이제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너무 추워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있는 그 비치타월 있거든요. 그거 이제 목에다 감싸고 머리를 감싸고 할 정도로 막 있는 수건도 다 그렇게 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갔고 고산약도 없어서 네. 거기서 운 좋게 한국인 만나가지고 고산약 받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오르는 그 과정에서 고산약 먹으면서 이제 버티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냥 또 씻을 수도 없거든요. 머리 감으면 고산병이 더 빨리 와요. 그래서 씻지도 못하고 얼마나 추웠으면 제가 발도 못 씻고 잤어요. 그 산 등산하면 발 씻고 자야 개운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일단 살아야겠다. 발을 씻으면 내가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도 못 씻고 그냥 물티슈로 대충 닦아내고 그렇게 해서 한 이틀 버티고 머리도 못 감고 그렇게 진짜 올라가셔서 이제 어떤 느낌이 되셨나요? 너무 힘들다. 네, 솔직히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뿌듯해 이게 아니라 다들 이제 물어보면은 힘드니까 이제 내려가자. 나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냥 힘들다고 정말 힘들다 그러셨어요. 그래도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가셨는데. 네, 행복보다는 약간 힘든 거 있었고 네. 아니 사람이 진짜 내 의지에 따라서 다 달린 거구나. 제가 그 영상에도 그런 말을 하지만 내가 가기 싫으면 동네 뒷산이라도 못 가는 거고 내가 갈 수만 있으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히말라야라도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그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가는데 오히려 정상을 찍었을 때보다 정상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제가 울었어요. 네. 내가 너무 대견해가지고 스스로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도착하지 않았는데 과정에. 그러니까 제가 체력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새벽에 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제 그 이런 거 플래시를 켜고 이제 가요. 처음에 제가 1등으로 이렇게 갔는데 제가 체력이 약하니까 사람들이 다 저를 따라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꼴등이고 혼자 이렇게 가고 저는 원래 일출을 보고 싶었는데 이미 해는 다 떴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내딛는 제 자신이 뭔가 대견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올라가시면서 위험한 구간은 없으셨어요? 한 번 넘어졌어요. 아, 산을 또 제가 그러니까 되게 초행길이라 그러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근데 돌길도 이렇게 바위를 이제 또 밟고 가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밋밋한 바위가 되게 위험해요. 그런 데서 한번 싹 미끄러진 적이 있어요. 돌바위를 건너다가. 그러니까 그 물이 있잖아요. 시내가 있고 네. 이게 물이 흐르는 시내에 이렇게 바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바위가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막 이렇게 가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가다가 싹 하고 넘어졌는데 다행히 그때 포터가 뒤에 있어가지고 그때 잡아주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길이 있는데 여기가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넘어지면 진짜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갈 때 이제 조심해야 되고 저는 그때는 트레킹하고 오히려 이렇게 위험하다 보니까 더 긴장 상태로 가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때 바위에서 미끄러진 거 빼고. 언어 소통이나 뭐 와이파이나 치안 등 이런 거. 그냥 외로운 것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히말라야에서 초반부에 한국 사람을 못 만났어요. 심지어 그 초반부에 로찌라고 하죠. 그 숙소에 저 혼자만 묵은 적도 있어요. 그럴 때 진짜 외롭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핸드폰 이런 걸 기대하면 안 되니까 안 터지고 그냥 혼자 이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 약간 그때가 정말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때 일기 쓰면서 혼자 버텼거든요. 왜냐면 말할 상대도 없고 핸드폰도 안 되고 숙소에는 나 혼자밖에 없는데 또 히말라야가 비도 막 가끔 막 오고 그래요. 그런데 조용히 혼자 이렇게 있으면 진짜 무섭거든요. 무섭고 외롭거든요. 근데 그럴 때가 가장 힘들었고 솔직히 와이파이 뭐 이런 거는 요즘 다 카페에 가면 다 되고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사람한테 물어보러 가면 되니까 그런 건 괜찮아요. 치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죠. 여자 혼자 가면은 여권이 낮은 데가 있어요. 모로코라던가 아프리카 쪽이라던가 인도 이런 데인데 여성 인권이 조금 낮은 그런 데서는 성희롱을 당할 위험이 있는데 그렇다고 여자 혼자 이렇게 간다고 막 두려움에 가득 찬 표정으로 가면 더 억울해요. 더 만만하고 보니까 저는 막 이제 눈 크게 뜨고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그런 당당한 제스처를 하니까 오히려 말을 좀 덜 거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인도가 저는 막 무섭다고 사람들이 하도 겁을 줘가지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제가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인도 조장하지 말아요. 왜? 근데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 경험이니까. 그냥 저는 딱 인도를 처음 갔을 때 대낮에 도착을 했어요. 대낮에 도착을 해서 가장 무섭다는 사기꾼들이 엄청 많다는 빠르 간지라는 그 뭔가 말만 들어도 무서운 그런 곳이 있어요. 이제 거기를 통과해야 된대요. 거기를 통과하는데 저는 일부러 이걸 이렇게 키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걸 키고 다니면 말을 못 걸고 거기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인도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고 뭔가 사람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 눈치를 봐서 막 선뜻 이렇게 나쁜 짓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스트리밍을 하는 척 하면서 가면은 나쁜 짓을 대놓고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니까 말을 안 걸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기꾼들도 피해서 잘 다녔고 바라나시라고 겐지스강 아시죠? 네. 거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거기가 왜 힘들었냐면 일단 날씨가 거의 엄청 40도 가까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구글맵 이런 거 전혀 안 터지고요. 네, 그런 거 전혀 안 터지고 골목길이고 막 길 가면은 막 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힘들었죠. 오히려 위험해서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사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뭔가 이런 걸 보면은 막 약간 도와주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대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전혀 없어요. 소매치기도 거의 없어요. 정말. 자기만 조심하면. 네. 그럼 그냥 이렇게 들고 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이 없어요. 저는. 유럽보다 더. 유럽보다 훨씬. 네. 인도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곳은 없어요? 좋았던 곳인데. 인도에서 제일 좋았던 거야? 네. 없어요. 아니 근데 좋았는데 그냥 인도가 말로 약간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었는데 다시 가고 싶은 데거든요. 원래 힘든 데가
네, 저는 진짜 거의 도망치듯 나왔어요. 너무 그러니까 인도가 왜 매력이 있냐면 인도가 가장 좋았던 지역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진짜 매력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사람들한테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딱 지나가면은 막 엄청 연예인 보듯이 막 사진 찍자 그러고 네. 되게 잘해주시고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특이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 보는 재미? 말은 안 통하지만 그냥. 인도 사람들 영어 잘해요. 아 잘해요? 네, 제2 외국어가 이제 영어다 보니까 영어 잘 하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좀 숨통이 좀 트였겠네요. 네. 말이 통하니까. 네, 인도는 말 잘 통해요. 네. 네, 사막도 저는 그냥 일단 갔어요. 아, 일단은 일단 간 네, 일단은 버스를 타고 사하라 사막을 가는 표를 끊어달라라고 해가지고 즉흥적으로요? 네, 끊어달라고 해서 사하라 사막을 일단 갔어요. 근데 가니까 한국인들이 있는 거예요. 의외로 한국인들이 사막을 되게 많이 가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몰려서 어딘가를 가길래 따라갔어요. 아. 거기가 숙소겠거니 하면서 네, 따라가서 네.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한국인들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막 사막도 막 올라가 보고 모래도 만져보고 낙타 구경하고 그런 거 했는데 별 보는 게 진짜 좋아요. 별똥별이 그냥 떨어지고 은하수도 보이거든요. 진짜 그런 걸 보면서 그냥 그 모래 위에서 그냥 잠을 잤던 기억이 나요. 거기서 잤어요? 네, 거기서 이제 1박 2일이니까 물론 그 안에 침대랑 이런 걸 이제 해주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별 보면서 그냥 대충 이불 같은 거 밑에 깔고 거기서 누워서 이렇게 별 쏟아지는 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현재를 희생하면서 미래에는 행복하겠지 하면서 항상 현재를 희생하면서 살았었는데 정말 현재가 중요하구나. 내가 지금 느끼는 이 행복을 느끼려고 내가 여태 이렇게 달려온 건가? 현재가 중요한 나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여행 초보분들은 선뜻 사하라 사막을 가기가 좀 그러니까 동유럽. 네, 프라하나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쪽이 왜 좋냐면 교통이 되게 편해요. 24시간권을 끊으면 뭐 트램이든 지하철이든 버스든 다 자유롭게 탈 수 있고 그러니까 교통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잘 터지고 이 와이파이, 유심 이런 거 잘 터지고 동유럽권은 또 물가가 싸요. 물가가 싸다 보니까 경비 걱정도 크게 안 하면서 유럽 여행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항상 여행 초보자분들이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하시면은 네, 동유럽권 추천드리거든요. 저는 진짜 사하라 사막 추천드리고 남미 여행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페루. 페루요? 네, 페루 되게 좋아요. 페루에서는 이것저것 할 액티비티들이 많아요. 트레킹도 할 수 있고 마추픽추도 볼 수 있고 사막에서 샌드보딩을 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활달하신 분들 여행자분들은 페루 가시면 되게 만족하실 거예요. 언제 사막에서 샌드보딩 타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내 눈으로 여태껏 보지 못한 파워에이드 색깔의 그런 그런 호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가 이렇게 쫙 펼쳐지고 그런 거는 진짜 한국에서 못 보는 거니까 여행을 하면서 내가 이것까지 했는데 내가 히말라야까지 올랐는데 국내에 다른 산도 못 가니까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국내에서 다 해볼 수 있겠다 그 용기가 생겨요.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게 좋고 원래 행동력이 있는 편이었지만 더 행동력이 있어졌어요. 고민만 하지 말고 일단 해보자. 해보고 깨달아보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확실히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근데 여행을 가면은 뭔가 이때를 전환점으로 많이 변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약간 여행도 그 인생의 진짜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갔다고 해서 막 내가 엄청나게 변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내가 막 엄청 바뀐다거나 그런 거는 사실 없어요. 네. 여행은 희노애락이다. 네. 왜냐하면은 다양한 감정들을 들게 되거든요. 짧은 여행은 계속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 여행은 희노애락이 있어야 진짜 계속 바다만 보고 계속 일본만 보면 재미없어요. 그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있거든요. 칠레에 그곳이 있는데 덜컹덜컹거리는 거를 이제 혼자 자전거로 타고 2시간을 갔거든요. 근데 엉덩이가 진짜 아파요. 일몰을 보려고 갔는데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일몰 보려고 이렇게까지 하나 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다 지나버려가지고 해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끝까지 가서 도착을 해서 봤어요. 그때 눈물이 확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일몰을 봐도 내가 희노애락을 다 겪고 고생을 하고 그렇게 맞이한 일몰과 그냥 멋있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일몰이랑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여행은 이런 희노애락의 감정들을 다 뭔가 나에게 느끼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작은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일기도 거의 맨날 썼어요. 지금도 일기를 쓰시고. 아니요, 지금은 안 쓰고. 여행 다니셨어요? 그냥 여행에 나만의 약속이 이걸 다 영상으로 남기자. 영상으로 뭔가 생생하게 남기고 그때 순간 느낀 감정들을 기록하자. 이거는 저와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거의 밀리지 않고 거의 책 한 권 수준으로 많이 썼어요. 많이 보세요. 한국 가서는 잘 안 보게 되고요. 아. 그 여행 때 봐요. 은근. 외롭고 하면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었지? 근데 진짜 깜짝 놀란 게 왜 일기를 쓰냐고 추천을 하냐면 딱 보고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어? 이런 걸 많이 깨닫거든요. 그래서 그게 은근히 휘발이 잘 돼요. 그래서 그걸 까먹기 전에 내 감정을 남겨놓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네. 영상이랑 좀 다른 점이 있나요? 기록이 조금 더 솔직하고 솔직하게. 왜냐면 영상은 노출이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좀 가렸다고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다 직설적으로 다 드러내기가 그래요. 네, 근데 일기는 좀 제 내면 됩니다. 혹시 여행하시면서 편집은 어떻게 하시나요? 핸드폰 네. 어플로. 네, 왜냐하면 일처럼 되기가 싫었어요. 뭔가 노트북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 일처럼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고 뭐 이걸로 제가 채널을 막 키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냥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 컷 편집 다 돼요. 컷 편집, 뭐 자막 넣고 음악 넣고 나레이션 하는 것도 다 되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 게 여행하면서 저는 실시간으로 계속 올렸기 때문에 이것만큼 편한 게 없었더라고요. 어플 어떤 거? 키네마스터라고 앱이 있어요. 편집 앱. 네. 혹시 유료? 무료로 가능한데요. 그럼 워터마크가 붙어요. 아. 그 위에 로고 같은 게 붙기 때문에 그 로고를 떼려면 한 달에 5,000원 정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전 유료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 진짜요? 처음 올린 영상 보면 가관이에요. 진짜 너무 부족한데 이게 올리면서 늘더라고요. 네. 다른 카메라를 사실 의향은 없으세요? 이제는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구독자 수가 워낙 늘고 또 화질을 좋은 걸로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냥 간단한 카메라? DSLR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정도의 카메라는 사고 싶은 생각이 있죠. 편집은 계속 이런 걸로. 근데 편집 이게 너무 편해가지고 근데 배워야 돼. 노트북을 사고 근데 이게 또 비용과 관련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카메라 사는 게 먼저고 그 다음 편집 프로그램을 아직은 막 편집이 너무 별로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어서 카메라부터 바꾸려고요. 네. 완전 꼼꼼히는 안 보고 네. 악플은 약간 이렇게 봐요. 이렇게 악플은 너무 꼼꼼히 안 했고요. 좋은 글은 똑바로 있고요. 좀 가려서 읽어요.